말이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오고 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쏟아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 5가지를 살펴보며 소중한 대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은 없고 흥미만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친구와 만나면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대화가 서로의 마음을 잊기보다는 단순한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에서 진정한 관심보다 흥미를 더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진짜 관심인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흥미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때 그 고개 숙인 모습이 나를 향한 진정한 관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의일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대화는 종종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요. 업무가 끝난 뒤의 대화에서도 사람들은 종종 그날의 사건이나 소소한 잡담을 나누지만 이 대화의 깊이는 얕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는 것에 그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화는 때로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 순간에 쏟아내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주제가 흥미로움을 기반으로 하여 흐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목적이 서로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라면 그 연결은 얕은 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대화를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단순히 흥미로운 소재를 나누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얻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고민하며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다리를 튼튼히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대화는 무의미한 소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속에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느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있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나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대화는 인간 관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가족과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속에서 종종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나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대화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소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최근에 겪은 특별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경험에 깊이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돌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나의 이야기를 전하더라도 상대방이 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대화는 무의미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의 교환이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상대방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 안에 숨은 의미나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화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나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거나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에 보다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야기와 그들이 느끼는 감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나의 이야기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시선이 멀어지거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순간 대화를 잠시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강요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대화는 일방적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의 주제를 선택할 때에도 상대방의 관심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흥미롭게 들릴지를 생각하며 이야기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하면 자연스레 그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더욱 풍부해지고 서로의 감정이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화는 그 첫걸음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결국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나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가고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내 약점을 알려주는 꼴이 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대화의 과정에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때로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깊어질수록 나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더욱 솔직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속의 약점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 순간에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드러내면 나의 약점이 상대방의 손에 쥐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무게를 두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취약한 부분을 알고 나면 그들은 나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에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부분이 누군가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의 약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솔직한 대화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신뢰가 쌓여갑니다. 대화는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나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더 깊은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항상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그 이야기를 회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화가 점차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의 진솔한 감정을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다면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반응이 무관심하다면 그 순간에는 나의 이야기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고 서로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잔인한 원수가 된다.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사랑을 주는 동시에 때로는 그 관계가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나에게 잔인한 원수가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과 관계를 맺는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마디의 실수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던진 가벼운 농담이 그 친구에게는 깊은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을 다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애정과 이해를 주지만 동시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에서 발생하는 상처는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가 치명적인 상처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대화는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더욱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의 기대와 실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의외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오랜 대화 속에서 어떤 주제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까웠던 사람이 잔인한 원수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상처는 더욱 깊고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에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그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잔인한 원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한순간에 깨지기 마련이다.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믿음을 줍니다.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지만 그 관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한순간에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가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함께한 시간과 공유한 추억은 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갈등이 발생하면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진리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의 기대와 실망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말이 그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더라도 그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생긴 오해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를 피하게 되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그 상실감과 슬픔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해온 친구일수록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때는 서로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결혼, 이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반드시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 상실감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작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은 그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관계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할 것 같은 관계는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영원하리라는 믿음은 소중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며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위해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그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간단한 소통의 도구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말을 아끼고 진정한 소통을 추구해 보세요. 말이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오고 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쏟아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 5가지를 살펴보며 소중한 대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은 없고 흥미만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친구와 만나면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대화가 서로의 마음을 잊기보다는 단순한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에서 진정한 관심보다 흥미를 더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진짜 관심인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흥미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때 그 고개 숙인 모습이 나를 향한 진정한 관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의일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대화는 종종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요. 업무가 끝난 뒤의 대화에서도 사람들은 종종 그날의 사건이나 소소한 잡담을 나누지만 이 대화의 깊이는 얕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는 것에 그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화는 때로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 순간에 쏟아내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주제가 흥미로움을 기반으로 하여 흐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목적이 서로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라면 그 연결은 얕은 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대화를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단순히 흥미로운 소재를 나누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얻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고민하며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다리를 튼튼히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대화는 무의미한 소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속에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느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있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나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대화는 인간 관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가족과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속에서 종종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나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대화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소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최근에 겪은 특별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경험에 깊이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돌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나의 이야기를 전하더라도 상대방이 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대화는 무의미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의 교환이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상대방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 안에 숨은 의미나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화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나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거나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에 보다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야기와 그들이 느끼는 감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나의 이야기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시선이 멀어지거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순간 대화를 잠시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강요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대화는 일방적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의 주제를 선택할 때에도 상대방의 관심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흥미롭게 들릴지를 생각하며 이야기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하면 자연스레 그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더욱 풍부해지고 서로의 감정이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화는 그 첫걸음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결국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나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가고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내 약점을 알려주는 꼴이 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대화의 과정에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때로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깊어질수록 나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더욱 솔직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속의 약점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 순간에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드러내면 나의 약점이 상대방의 손에 쥐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무게를 두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취약한 부분을 알고 나면 그들은 나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에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부분이 누군가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의 약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솔직한 대화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신뢰가 쌓여갑니다. 대화는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나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더 깊은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항상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그 이야기를 회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화가 점차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의 진솔한 감정을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다면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반응이 무관심하다면 그 순간에는 나의 이야기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고 서로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잔인한 원수가 된다.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사랑을 주는 동시에 때로는 그 관계가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나에게 잔인한 원수가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과 관계를 맺는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마디의 실수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던진 가벼운 농담이 그 친구에게는 깊은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을 다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애정과 이해를 주지만 동시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에서 발생하는 상처는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가 치명적인 상처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대화는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더욱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의 기대와 실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의외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오랜 대화 속에서 어떤 주제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까웠던 사람이 잔인한 원수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상처는 더욱 깊고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에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그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잔인한 원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한순간에 깨지기 마련이다.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믿음을 줍니다.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지만 그 관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한순간에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가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함께한 시간과 공유한 추억은 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갈등이 발생하면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진리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의 기대와 실망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말이 그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더라도 그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생긴 오해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를 피하게 되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그 상실감과 슬픔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해온 친구일수록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때는 서로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결혼, 이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반드시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 상실감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작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은 그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관계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할 것 같은 관계는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영원하리라는 믿음은 소중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며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위해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그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간단한 소통의 도구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말을 아끼고 진정한 소통을 추구해 보세요.